인하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2차 문제 보겠습니다. 수시 2차 문제에서도 도표를 해석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 2차에서도 기존의 문제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요약을 통해서 중심 개념을 잡아내는 것, 이때는 대학생활이 중심 주제였고, 문항 2번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아리를 선택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서술을 추가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문항 3번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난이도인 도표를 해석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하대는 논술시험이 끝나면 채점 기준과 그리고 상세한 예시 답안을 동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해서 논제의 설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항 1의 가에서는 역시 중심지문을 요약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 중심지문은 대학생활이 주제였고, 인하대에서 요약을 할 경우에는 제시문을 인용해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글을 쓰듯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글 자체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을 활용해서 서술하는 것, 이런 정도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 가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대학생활을 주제로 이 대학생활에서 교양을 쌓아야 되는데, 이 교양을 쌓을 때 우린 비로소 독립되고 자유로운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양을 쌓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전공 공부와 함께 인류의 보편적 신념과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서로 교류하고 먹과 낭만을 즐기면서 정서와 감수성을 기르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중심지문은 어느 동아리를 선택하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대학이 흔히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특히 대학에서 쌓는 교양은 다양한 현상을 스스로의 눈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독립된 자유로운 인격체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쌓는 교양이 독립되고 자유로운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양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단지 주어진 일을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양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까닭에 전공 공부와 더불어서 대학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인류의 보편적 신념과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교류하며 먹과 낭만을 즐기면서 안정된 정서와 풍부한 감수성을 길러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매듭을 하는 300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다시 나와보겠습니다. 1나에서는 3개의 동아리를 주어주고 어떤 동아리를 선택할 것인지 조건에 따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서는 서로는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자신의 입장을 첫 문장으로 명확히 밝힌 후 서술을 전개하되 논거를 가나다라에서 찾아서 써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 쓰지 말고 주어진 논거를 그 동아리를 선택한 근거 속에 녹여서 용해시켜서 활용 서술을 하라, 이 부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자신이 선택한 동아리가 나머지 둘에 비해 부족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안까지 서술할 것, 역시 5대5 정도의 그런 분량 안배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시문을 활용하되 그대로 베끼지 말 것, 이것이 대학식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시문 나다라의 키워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학문에 정진하면서도 여유를 갖고 삶을 즐긴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사진 동아리와 연결되는 그러한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나 먹과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타의 경우 고전 읽기 동아리의 적극적인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탐구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이러한 것들은 지적 생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위신을 지켜주고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 등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의 열쇠가 된다, 이런 내용이 제시문 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바로 봉사활동이 건강한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한 일이고 결국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향한 봉사는 봉사하는 자의 인격을 성숙하고 고결하게 만들면서 구성원 간의 진정한 소통과 유대를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성김의 리더십,
이것이 제시문 라의 키워드인 만큼 교육봉사 동아리의 적극적인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동아리입니다. 5대5 정도의 분량한 배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고전 읽기 동아리 선택하겠다. 자신의 주장을 먼저 명확히 제시하고 본론 먼저 쓰는 것. 이것이 인하대 1-나 문제의 특징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고전 읽기는 동서고금을 이리 관지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알려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시문 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교과서와 참고서만 들여다보느라 인간사의 역사 같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나에게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는 스스로 인생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관점과 힘을 길러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열쇠들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어려운 고전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제 아무리 어려운 공부라도 결국에 정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 같아서이다. 바로 지식을 쌓는 이유를 설명한 제시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학업에도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감은 대학을 졸업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내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택의 근거 서술이 될 것이고 그러나 고전 읽기 동아리는 사진 동아리가 가진 중요한 장점 하나를 결여하고 있다. 대학 생활은 책만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라 생동하는 젊음이 먹고 낭만을 즐기는 시기여야 한다. 사진 동아리에서라면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아가 자연을 즐기며 예술적 품성도 기를 수 있을 텐데 고전 동아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고전 읽기 동아리에 학교 건물에만 틀어박혀 책을 읽는 대신 계절마다 한 번씩 자연으로 나가 고전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겠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진행되는 토론 모임은 고전 동아리의 단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분명 고전을 이해하는 일에도 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답안 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동아리입니다. 사진 동아리를 선택하겠다. 셋 중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마냥 즐길 수는 없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잠깐씩 쉬어가는 것이 좋다. 사진의 재미에 빠져 몰두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안정되고 공부와 다른 활동을 할 의욕과 힘이 생길 것이다. 을 메고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옛 선비처럼 일상에서 얻기 힘든 깨달음 얻을 수도 있다. 결국 사진 동아리 활동에서 맛보는 여유를 통해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도 다각도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동아리 활동은 또한 옛 선비들의 수양 도구였던 시서화학처럼 예술적 안목과 소양을 기르고 인격과 품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일을 통해 평소에는 지나치던 사람, 삶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줄 알게 되어 안목과 소양이 길러질 것이다. 또한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대상에 빠져들어 행복감을 느끼는 가운데 마음이 맑아져 품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계나 홍대원과 같은 학자처럼 나 자신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보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동아리 활동은 비교적 좁은 범위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자인 대학생으로서 나누는 삶을 통해 성김의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의 동아리 활동에 소외 지역을 찾아가 독거노인의 영정사진이나 가난한 이들의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는 봉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동아리 생활과 대학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동아리입니다. 나는 교육봉사 동아리에 가입할 것이다. 첫째 이유는 내게 주어진 특권과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사는 공동체와 함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나의 시간과 지적 재능을 나눈다면 소외된 계층에게 알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결국 나와 그들 모두가 행복을 느끼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봉사를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갖춘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나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품성을 깊게 할 수 있다. 성숙한 인격과 깊이 있는 품성은 리더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데 소외된 이웃들과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며 이러한 덕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시되는데 봉사를 통해 이런 리더십을 갖춘다면 장차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해 노블레스 오브 리주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서술이 되겠죠. 그런데 봉사에만 몰입하다 보면 삶의 여유와 낭만을 찾는 데 소홀할 수 있으므로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상 지역도 다양화할 것이다. 소외된 계층들은 지식뿐 아니라 삶의 여유와 기쁨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다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식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갖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봉사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적 서술 역시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도표를 활용해서 각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도표의 어떤 항목이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간단한 이 비례 개념의 계산이 동시에 수반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갑의 주장을 보게 된다면 갑은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의 근거는 매년도의 총 인구를 뭐로 총 가구로 나누게 되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6 나누기 14는 3.3명이라면 47 나누기 16은 2.9명, 그리고 49 나누기 18은 2.7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다? 평균 가구 원수가 줄어든다는 수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이게 된다면 총 인구의 증가율에 비해서 총 가구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은 만큼 이 가구 구성원의 수는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의 덧붙임 서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을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매 연도별 서울, 인천, 경기의 그러한 비율을 먼저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찾게 된다면 2000년에서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의 비율을 모두 더하게 된다면 46.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의 경우를 역시 모두 더하게 된다면 48.2%,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의 경우는 49.1%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병은 전국의 일반 가구수 대비 총 주택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증가에 힘입어서 높아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의 근거는 일단 일반 가구수 대비 총 주택수의 비율이라는 첫 번째 단계의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단계의 계산은 65 플러스 71분의 47 플러스 67이 될 것이고, 이 값은 143분의 114, 즉 79.7%가 2000년의 비율이 될 것입니다. 2005년의 경우 75 플러스 84 그리고 58 플러스 74가 될 것이고, 이것은 159분의 132, 83%의 값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2010년의 경우 83 플러스 91 그리고 66 플러스 81의 값에서 174분의 147의 값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84.5%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수치를 토대로 이러한 1단계 작성을 해주신 뒤 주택 유형의 증감 추이를 보게 된다면 단독 주택의 경우 11 플러스 31에서 10 플러스 31로 변한 만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0만 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 26 플러스 29에서 42 플러스 44로 변한 만큼 플러스 31, 즉 310만 채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연립 다세대의 경우 10 플러스 7에서 14 플러스 6 플러스 3, 즉 30만 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증가세가 가장 주도적이어서 전체적인 주택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주택수는 늘어났지만 자가거주 비율은 낮아진다는 정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2000년의 총 주택수는 114에서 2005년에는 132 그리고 2010년에는 147로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증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이때 18, 따라서 180만 채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때 15, 즉 150만 채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1단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가 비율을 따져본다면 일반 가구를 분모로 놓고 자가를 분자로 놓고 계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의 경우 143분의 78은 54.5%가 될 것이고, 2005년의 경우 역시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159분의 89는
56%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의 경우는 174분의 94에서 5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2010년의 수치가 2000년 그리고 2005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갑의 주장은 표 1에서 평균 가구 원수를 구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 가구 원수는 2000년에 3.3, 2005년에 2.9, 2010년에 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을의 주장은 표의 수도권 인구 비율로 뒷받침할 수 있다. 2000년에는 46.4, 2005년에는 48.2, 2010년에는 49.1로 인구 집정이 지속되고 있다. 병의 주장은 표 3과 4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 있다. 후반부 주장으로 갈수록 복합적 활용을 같이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도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일반 가구수 대비 총 주택수 비율은 2000년 79.7, 2005년 83, 2010년에 84.5%로 상승한다. 이러한 원인은 단독주택이 10만 채 감소했고 연립, 다세대는 30만 채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아파트가 310만 채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정의 주장도 표 3, 4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총 주택수는 표 3에서 2000년 1140만 채, 2005년 1320만 채, 2010년 1470만 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가거주 비율은 표 4에서 2000년 54.5%, 2005년 56%, 2010년 현재 54%로 앞의 두 해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답안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